방학이 시작되면서 나는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곳의 공기는 늘 상쾌하고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드리운 마당에 오래된 나무,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그리고 먼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모두 나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묘한 긴장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착한 첫날부터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73세의 연세임에도 날마다 건강하게 움직이시지만 매일 밤이 되면 사라지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밤 12시가 되면 조용히 방을 나와 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책이나 화장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와 패턴이 일정하고 돌아오실 때 항상 정적이 흐르는 것을 보고 나는 점점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첫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창문 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집 뒤편의 작은 골목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몸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어디로 가시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한쪽에서는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싶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매일 밤 할머니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고 동시에 호기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할머니는 이 일상을 숨기고 있었고 나에게조차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이 비밀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다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나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전등을 챙기고 할머니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때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골목길, 오래된 나무 울타리와 낡은 돌담 사이로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마치 어둠 속에 녹아드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나는 숨죽이며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는 가지 않던 낡고 버려진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고 나조차 들어간 적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폐가 안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구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왜 할머니는 이렇게 혼자 울고 계신 걸까? 그 질문은 내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할머니의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나를 발견하면 그 비밀이 사라지고 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밤 조금씩 할머니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피하듯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마침내 할머니의 비밀과 맞닥뜨렸습니다. 폐가 안 먼지 낀 공기와 희미한 달빛 속에서 할머니는 사진과 오래된 위패 앞에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 액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놀랍게도 내 가족이었습니다. 어린 아버지와 그 옆에 어린 쌍둥이 형의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예요? 내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할머니는 그저 흐느끼며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가 사라지신 이유는 돌아가신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 평생 마음속에서 그 사랑과 슬픔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손을 내밀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깊고 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짊어질까봐 그 아이의 무게를 평생 내가 지고 싶었단다. 나는 이해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과 밤마다의 외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비로소 서로의 품 안에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홀로 폐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돌아가신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없이 흘러도 마음 깊숙이 모든 상처를 감싸주고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햇살이 밝게 들어오는 아침,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작은 제사를 지내고 오래된 위패 앞에 향을 올리며 잊혀진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밤의 비밀 뒤에는 가족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울었고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없이 흐르지만 모든 상처를 감싸주며 마음을 연결한다는 것을. 이제 그 사랑은 우리 가족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